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그 조항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을 다른 법령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방시설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들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걸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이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런 거 있죠. 소방용품. 자,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 말고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용품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이것만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먼저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자,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누구의 동의를 받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는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받는다. 이거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뭐 세 번째, 자, 네 번째 내용 전부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크게 중요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들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누구한테 받는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대통령령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 기준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게 며칠이냐면 7일입니다. 7일. 7일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자, 내진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내진 설계 기준인데, 자, 여기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여기면 돼요. 이거 세 가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소와 설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방시설을.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 세 가지 소방시설은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는 신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설계 위주 설계 대상. 자,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아파트 등은 제외고요. 그 다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이거는 이제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과 똑같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공항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몇 개 이상? 네,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10개 이상. 아시겠죠?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오답으로 출제가 되기 쉬운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그리고 터널 중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할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 대상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머지 내용들이 있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참고 삼아서 여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자,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위주 설계의 신고, 변경 신고 및 사전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위주 설계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자, 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고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어떤 설비냐면 소화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 있죠. 그리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있어요.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 이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어떠한 주택이냐? 바로 단독주택. 우리 시골에 가면은 단독주택 많잖아요.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에는 무조건 분말 소화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무료로 다 설치를 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자, 어디는 제외냐? 아파트, 그리고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보시면 단독경보용 감지기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와 기숙사는 설치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료로 설치를 또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시험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추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냐? 바로 여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될 자동차의 종류. 뭐가 있어요?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그다음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네.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 내용 보시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누가 명할 수 있다고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대상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운영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사람이 나오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변경 전입니다.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데, 자, 예외사항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인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죠. 자, 다음에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거. 이거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설비인 겁니다. 이 5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 다음 피난 구조설비. 이 5개의 설비는 바로 반드시 변경된 강화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변경 후에.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마지막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도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실게요.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 사항이 있죠. 요 4가지 사항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입니다. 금지 행위입니다. 금지. 첫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금지 행위예요. 금지. 그 다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벌칙을 받게 되겠죠. 벌금을.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하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딱 봐도 어디가 더 상급일 것 같아요? 이게 더 상급이겠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더 상급이 되겠죠. 이거는 어디에냐? 소방청에. 네, 소방청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시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를 하실 건 뭐냐? 자, 여기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자, 심의를 하기 위한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좀 많이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사항들을 자, 심의를 하냐? 자, 첫 번째,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지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 없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사항들을 심의를 하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나중에라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염.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바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은 그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세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 대상 물품이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 대상 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 누가 명할 수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방염 성능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염 성능의 검사에 대한 사항인데,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자, 누가 실시하는? 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기억하세요. 자, 방염 성능 검사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소방청장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입니다. 어떤 게? 이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냐?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 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그리고 방염 대상 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방염 성능 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한 것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 교체, 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을 첨부하여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 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소방시설 관리사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 없다. 자, 어떠한 경우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언급드린 적 있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소방시설 관리사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똑같습니다. 여기 금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 4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자, 그 다음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자,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격이 취소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자격이 정지가 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자, 보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연히 취소돼야죠.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그죠? 대여해준 경우 이거 반드시 취소 사유에 왔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 여기 있죠? 이 결격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는 자, 보세요.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방법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자격 정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